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였던 총파업을 극적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큰 산을 넘자마자 이번에는 주주라는 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한 임금 합의안을 두고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전면 무효를 선언하며 사상 초유의 소송전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파업은 막았지만 이제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6년 5월 20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총파업 돌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아래 극적인 잠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사측이 꺼내든 카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즉 DS 부문에 한해 10년간 경영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약속한 이 합의는 노조의 오랜 요구사항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사 간의 아름다운 양보와 타협처럼 보였습니다만 이 약속은 며칠 지나지 않아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을 구체적인 숫자로 들여다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올해 DS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30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를 직원 개인의 수령액으로 환산해보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경우 기존 성과급을 합쳐 1인당 최대 6억 원 안팎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내부 균열이 발생합니다. 반도체 부문이 아닌 가전과 모바일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이 특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최대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총파업은 유보되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또 다른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회사 밖에서 불어닥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단단히 뿔이 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를 비롯한 소액주주 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인근과 한강진역 일대에 모여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호합니다. 회사의 세전 영업이익 중 막대한 금액을 주주들의 동의 없이 성과급 재원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몫이며 이를 사전에 임의로 할당하는 행위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노사 합의안에 대해 주주들이 전면에서 반기를 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의 근거로 내세우는 핵심은 바로 상법입니다. 주주들은 이번 합의가 상법상 강행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은 엄연히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엄격한 결의 절차를 거쳐 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밀실에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에 비례해 지급되는 만큼 이는 위장된 이익 배당에 불과하며 주주총회를 패싱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 일각과 노동법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들은 상법 제388조가 규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겸용진, 즉 등기이사의 보수에만 해당한다고 반박합니다. 일반 직원의 임금이나 성과급은 상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보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단체 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대가를 중시하는 근로기준법과 주주의 이익배분권을 보호하려는 상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복잡한 법리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향후 10년간 고정되는 비용 구조 때문입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매년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처럼 매년 성과에 상관없이 이익의 10% 이상을 무조건 특별 성과급으로 지출해야 한다면 회사의 재무 구조는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나 막대한 인수학병 자금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을 완전히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주단체는 단순한 으름장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주주 집단 행동 플랫폼을 통해 상법상 주주 대표 소송 제기에 필요한 1%의 지분 결집에 착수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이사회에서 해당 합의안을 비준하는 안건이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이사 전원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초강경 공식 입장을 밝히며 회사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삼성전자의 사태가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완성차 업계입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특별 보너스 사례를 즉각 인용하며 사측에 거센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아노조는 지난해 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의 30%, 즉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보너스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만든 선례가 다른 대기업 노조들에게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면서 연쇄적인 임금 인상 폭풍이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혼란 속에서 정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합니다. 주무부처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측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타결을 이룬 점을 평가하며 엔지니어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의 기류는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조의 과도한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대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고,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사회적 논쟁이 되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노동권 보호와 자본시장 안정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노동계 역시 사활을 걸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전을 노사 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가 결코 자본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청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헌신이 결합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과의 과실이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며, 이를 주주의 독점적 권리로만 치부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벼랑 끝에 선 삼성전자 사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 오히려 전대미문의 사법 리스크를 불러왔으니 경영진의 당혹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 투표 결과와 주주단체의 동향을 살피며 추가 입장을 내놓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합의를 번복하자니 전면 파업이 우려되고, 강행하자니 수백억 원대의 대임 소송을 떠안아야 하는 최악의 진퇴양난에 빠진 셈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도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막대한 이익 배분을 결정하는 행위는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 이른바 G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급 합의가 삼성전자의 순이익 하방 압력을 키워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기관 자본과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지금, 이 같은 내부 혼란은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시선은 다가오는 삼성전자 이사회와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사 임금 합의에 대한 주주들의 전면적인 가처분 신청. 만약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의 임금 협상 관행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며 반대로 노사 자치를 인정한다면 소액 주주들의 권리 보호는 또다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임금 투쟁을 넘어 땀 흘린 노동의 가치와 투자한 자본의 권리가 가장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이 벼랑 끝 위기에서 어떤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노동자의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회사의 주인이자 자본을 투자한 주주의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할까요? 정답이 없는 이 치열한 갈등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의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100배의 성과급 격차,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 시위, 그리고 전대미문의 주주 소송전까지 쉴 새 없이 급변하는 삼성전자의 사태를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